최강 시사.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. 네,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, 전국적으로 지금 신고는 나오고 있지만은 수돗물에서 깔따구 애벌레 유충이 나온 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인천뿐입니다. 사실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들은 많죠. 이게 왜 발생을 하는 건지, 그리고 이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최승일 명예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이 수도관을 통해서요, 이렇게 애벌레, 그러니까 유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던 적이 우리나라에 있었나요?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기록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. 그래요. 이제 외국에는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. 이런 사건들이. 네. 근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인천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이제 정수장에서 그게 나왔다는 그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그 정수장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도관을 타고 옮겨진 거잖아요. 근데 왜 많이 발생했을까요?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날씨나 뭐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? 예, 그게 이제 활성탄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, 활성탄지가 아마 특히 공천 정수장 같은 데는 좀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하다 보니 날벌레들이 알을 쓸고 그 알이 이제 그 활성탄층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부화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제 활성탄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소독제 성분이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활성탄하고 산화가 되면서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미생물도 좀 자라거나 아니면 그 알이 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. 네. 그 활성탄지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, 저도 화면으로는 봤어요.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이게 되게 낯선 단어라서요. 그럼 물을 만드는 건 말이죠. 먼저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면 물속에 이제 그 부유물질들이 많을 테니까 그걸 같이 엉기게 만드는, 이 물질을 다 엉기게 만드는 이 화학약품을 넣고 잘 섞으면은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덩어리들이 되거든요. 그걸 침전지라고 하는 커다란 콘크리트 수조에다가 넣고 침전을 시키고 나면은 그 이제 물속에 아주 조그마한 부유한 그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걸 이제 모래 여과지로 걸러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겁니다. 근데 그 속에 이제 맛이나 냄새를 내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게 혹시 섞여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모래 여과지에서 다시 제거가 안 되니까 이 활성탄지에서 흡착을 해요. 활성탄지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상어병 숯 같은 건데,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 담글 때 그 장독에다가 숯을 띄워가지고 나쁜 냄새를 잡았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런 것처럼 이게 상어병 숯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맛이나 냄새 또는 화학물질 이런 걸 다 흡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천에서는 이제 그 녹물 사건 이후로 더 좋은 물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제 활성탄지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, 거기에 이제 조금 관리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그 속으로 그 알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부화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성탄지가 그 수초로 된 어떤 층을 말하는 거군요. 그거를 수돗물을 한번 통과시킨다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그러면 인천 말고 다른 지역도 다 활성탄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? 우리나라에 한 지금 알고 있기로는 49개 정도 활성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전부는 아니군요. 그렇죠. 우리나라 여과지가 한 48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49개 소가 활성탄 여과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거는 이 수돗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모래로도 한번 거르고 활성탄지에서도 또 한번 거르고 여러 차례 거르잖아요. 필터를 통해 가지고 거르는 건데, 이 유충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까? 원래 그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? 그 활성탄지가 이제 보통 입경들이 제법 커요. 그래서 그 활성탄과 활성탄이 만드는 공극이 분명히 있고 그 사이로 물이 통과하는데 작은 입질을 갖다가 물론 이제 걸러져. 걸러지긴 다 걸러지는데 유충 같은 것들은 살아있으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오랫동안
세척을 잘 안 하면은 예. 번식하는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그게 물이 밀고 내려올 때, 활성탄지는 밀고 내려올 때 같이 섞여서 빠져나올 수도 있죠. 예.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척을 잘 안 했을 수도 있다. 이러면은 예.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예, 일부 면으로 봐서는 활성탄지에 대한 관리가 네. 조금 세척을 좀 더 자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아마 그 상수도 본부 같은 데서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. 얼마에 한 번씩 세척한다. 뭐. 예. 근데 그 매뉴얼이 예. 활성탄지에 우리가 모래 여과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3일에 한 번이면 세척을 해라 하고 하는 게 돼 있는데 네. 활성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며칠에 한 번씩 세척을 하라는 기준이나 규범이 아직 제대로 없었던 모양이에요. 아하. 그래서 그 인천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네. 아니었던 거죠. 더 그 속에서 막 그 유충이 생기고 했으니까. 네. 일단 정리를 하면은 그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 인천에서 그래도 이제 의도는 더 깨끗한 수돗물,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활성탄지를 운영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는. 예,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조사는 이제 원인 같은 게 다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네.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예. 더 정확한 걸 알아봐야 되겠죠. 네. 그런데 지금 인천은 그렇단 말이에요. 인천은 뭐 그 정수장에서 유충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. 이게 그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공급이 되면서 애벌레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신고가 지금 몇십 건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나왔어요. 근데 이 신고들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? 일단 네. 그것이 수돗물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배수구에서 그 유충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. 그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배수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벌레가 알을 쓸어 놓은 것이 부화해서 그냥 바닥에 있는 건지 하는 거는 명확히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. 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벌레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수도 계통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. 어쨌든. 네. 그런데 그 보면은 이제 정수장이 여과지에서 벌레가 이제 알을 까도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각 건물이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물탱크가 있거든요. 지하 조수조하고 또 옥상에 수조하고 네네. 그런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깔 수는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그렇기 때문에 각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 건물의 그 지하 조수조라든가 옥상 수조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. 당연히 거기다가 물을 보내는 정수장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쭉 물이 공급되는 계통을 따라서 쭉 조사를 해나가면서 유충이 어디서까지 발견이 되는가 하는 걸 보고 그게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가 정수장을 전수조사를 해라.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예를 들어 아파트의 뭐 옥상의 수조 같은 이런 것들도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예, 그렇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워낙 많잖아요. 그렇죠.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무조건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을 거고요. 일단 정수장은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지만 벌레가 발견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물로부터 건물의 수조, 옥상 수조 또는 뭐 거기에 대한 공급 계통을 한번 따라가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. 그 점검은 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, 그죠? 물론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나 또는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수도 사업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. 주민들이 협조를 요청하면은 그 공급 계통을 따라서 전부 조사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. 아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. 예컨대 인천 같은 경우에 뭐 공천 정수장 같은 데서 이제 그 깔따구가 발견이 됐잖아요. 그러면 원인을 알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활성탄지를 세척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데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건 금방 되는 겁니까?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?
활성탄 G를 세척하는 거는 뭐 하루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계속 세척을 하면 되니까요. 하루 이틀이면 끝날지 모르지만 그 유충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했으면은 관 또는 배수지 또는 뭐 어딘가 하여튼 계속 그 공급 계통을 따라서 어딘가는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거기를 다 조사하고 물을 비우고 있으면은 발견되면은 물을 비우고 청소하고 닫고 이러려 그러면은 적어도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하,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. 네. 원인을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요. 원래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서 정리해서 다 검사하고 하는 데는 빨라도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. 뭐 수도 사업소에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. 하니까 얼마나 빨리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짐작하기는 배수지를 비우고 다시 물을 채우고 청소하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한 일주일 정도는 빨라도 일주일 정도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일정 기간은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불안하잖아요. 이게 뭔가 찝찝하고 그렇죠. 특히 뭐 인천이나 이렇게 원인이 파악된 곳은 더 마찬가지일 텐데 더 그럴 텐데 이게 먹어도 되는지 씻어도 되는지 뭐 이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. 아마 그쪽 지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? 일단 먹는다고 해서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사실 그 깔따구가 있는데 그걸 입에다 넣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. 그럴 수는 없죠. 일단 수도사업소에서는 뭐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는 뭐 양치를 하거나 마시거나 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은 공급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주민들께서는 너무 우려를 하셔가지고 상수로 뭐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물 자체는 그 수돗물의 수질 그 성분 자체가 수돗물의 수질기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샤워를 하거나 또는 뭐 세탁을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청취자분 중에 이정옥님이 끓여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? 지금 말씀하신 건 뭐 식수로 크게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. 그럼 끓여 먹으면 그렇죠. 뭐 괜찮다.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수기를 사용하면 좀 더 낫긴 하겠죠? 정수기를 사용하면 일단 벌레가 이제 그 유충이 걸러질 테니까 훨씬 이제 그 주민들께서도 마음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데 정수기 이런 경우에는 뭐 정수기를 쓰시는 것이 아마 일단 심적으로 마음 편하시니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요새 뉴스를 보면은 뭐 필터가 매출이 막 급증했다, 막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. 그거 뭐 싱크대나 아니면 샤워기에 이제 필터를 달아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건 효과가 있습니까, 그게? 꼭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종의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심적인 많거든요. 이론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하기보다는 마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먹히면은 소비자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심적인 위협은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혹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일부 걸러줄 수가 있으니까 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장 이 전수조사하고 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수돗물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거 듣고 마무리를 하죠. 우리가 사실 수도가 사고가 나니까 불신이 생기고 자꾸 그 비난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써도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. 버스도 사고가 나고 전철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고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해서 더 좋은 수돗물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시민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그래서 인사 관리가 우리가 보면은 시청이나 어디서 인사 관리를 할 때 전문가를 거기다가 쓰지 않고 그냥 순환 보직을 하면서 비전문가가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상수도 본부 이런데요. 그런 거는 좀 시장께서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수도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. 잘 만들어야 되고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수도 요금으로 그런 비용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예산 지원이 뭐 시나 군 차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필요한 예산 지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교수님이 보기에는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이렇게 배치가 안 됐다고 보는 측면이 좀 있군요.
그렇죠.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내지는 이제 시청이나 이런 시장께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뭐를 만들지 않았던 다른 부서에 있던 분도 그냥 이렇게 인사 배치를 하고 아니면 뭐 퇴직에 가까우실 때쯤 돼가지고 그냥 쉬었다 가라 하는 식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정비를 해야겠네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최승일 교수님이었습니다.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.